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말의 이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얼굴 지방 이식,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위인 이마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마 지방 이식 이후에는 멍과 붓기가 생길까요? 이마 지방 이식 후에 멍과 붓기는 반드시 생기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마 지방 이식을 할 때에는 캐뉼라라 불리는 작은 관을 이용해서 지방을 이식하게 되는데, 이마에는 무수히 많은 미세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이 터지면서 멍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면 그 혈관의 투과성이라는 게 많이 생기게 돼요. 혈관의 투과성이 좋아지게 되면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 캐뉼라가 지나가면서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멍이 생기고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이식된 지방이 생착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지방을 우리가 생착되었다라고 하는데, 지방이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도 생착이 되는 과정에서도 미세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방이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배식세포라든지 이 죽은 지방을 흡수하고 삼키는 세포들이 활동하거든요. 그 활동하는 과정이 붓기를 유발하게 되고요. 지방이 생착이 되는 과정에서도 미세한 신생혈관들이 자라나게 돼요. 그 혈관이 생기면서 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방이 생착되는 과정에서도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멍은 초반에 캐뉼라가 들어가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생기는 초기 반응이고, 염증이라든지 붓기는 지방이 생착이 되는 과정에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마 지방 이식한 이후에 멍은 초기에 생겨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붓기는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고, 그 지속되는 과정이 지방이 생착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방을 채취한 부위의 멍과 붓기가 더 심한가요? 마찬가지로 채취할 때 우리가 허벅지나 옆구리를 통해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식할 때 관보다 조금 더 굵은 캐뉼라를 통해서 우리가 채취를 해요. 굉장히 얇은 혈관을 통해서 이식을 할 때에도 멍이 들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굵은 캐뉼라를 가지고 채취를 할 때는 이마보다 더 큰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한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혈종인 경우가 있어요. 단순하게 멍이 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혈종이 든 경우에는 이 혈종을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멍인지 이게 혈종인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구분이 어렵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멍이 아니라 혈종인 경우에 크게 5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멍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멍이 점점 커지는 경우, 두 번째 통증이 생기는 경우, 세 번째 그 주변으로 열감이 발생하는 경우, 네 번째 그 주변으로 발적이 해가지고 빨갛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우 똑같이 채취를 했는데 한쪽만 멍이 남아있는 경우, 특히 그 멍이 3주 이상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멍이 혈종이 아니라 멍이라면 집에서 멍케어 같은 거는 하셔야 됩니다. 멍케어는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멍을 관리하는 건데, 처음에 72시간 동안 2, 3일 정도는 압박복이라든지 압박 밴드가 있거든요. 복이라든지 밴드를 이용해서 채취한 부위를 압박을 하셔야 돼요. 압박을 해야지만이 추가적인 미세 출혈을 예방할 수가 있고 멍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2, 3일 동안은 압박을 잘 하셔야 되고,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하셔야 돼요. 3, 4일이 지났으면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산책을 하시면서 멍이 점점점 색깔이 변하는 시기거든요. 이때에는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실밥법으로 오시거든요. 실밥을 뽑은 이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편하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 필러 시술 후에도 지방 이식을 할 수 있나요? 필러 맞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럴 때는 딱 2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언제 필러를 맞았는지. 두 번째, 내가 어떤 필러를 맞았는지. 대부분 필러라고 말하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말하거든요. 그 필러는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대부분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된 이후에 필러가 남아있지 않은 이후에는 이마 지방 이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이식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필러를 녹인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필러가 들어가는 부위하고 지방이 들어가는 부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부위가 겹치기 때문에 필러가 들어간 부위에 지방이 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방이 잘 퍼지지 않으면 그 말은 뭐다? 지방이 생착이 된 이후에 울퉁불퉁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들어갈 부위에 필러가 남아있으면 그 부위의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필러를 없앤 다음에 필러가 있던 자리에 지방을 넣어줬을 때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필러를 썼는지.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을 수가 있고 흡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이고 지방 이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녹일 수 없는 필러가 있어요, 여러분. 반영구 필러라는 것들은 필러를 녹이고 흡수시킬 수 있는 주사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필러가 들어간 경우에는 저희 병원은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러가 들어간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반영구 필러가 들어간 부위에 지방 이식을 잘못하게 되면 남아있는 필러에 의해서 미세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미세염증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염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가종이라 해가지고 커다란 멍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유가종은 여러분 수술해서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특히 반영구 필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마 지방 이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마지방 이식 후에는 필러 시술이 가능한가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지방 이식을 하고 필러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이 어느 정도 생착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방이 생착이 안 된 부위에 필러를 맞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생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쉽게 말해서 이식을 하고 한 달 이내로 필러를 넣는 경우에 들어가는 필러에 의해서 오히려 지방의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한 이후에 필러를 맞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방이 흡수가 된 부위만 국소적으로 필러를 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마 지방 이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모든 지방 이식은 첫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마 지방 이식, 지방 이식 이후에는 꼭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일상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그 네 가지를 했을 때 생착률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 많은 질문이나 의문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직접 저희한테 방문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